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P2E 분야인데, P2E가 뭔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P2E가 Play to Earn이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서 토큰을 얻는 것을 요즘 P2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P2E 플랫폼인 그 갈라게임즈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P2E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또 괜찮은 투자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P2E에 대해서 왜 유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갈라게임즈라는 플랫폼의 투자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다가올 그 한국 시장 내에서도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P2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이 웹 1.0에서 이 월드 와이드 웹 WWW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이게 이제 웹 1.0과 2.0 그리고 이제 웹 3.0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 2.0, 3.0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또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웹 1.0은 특징이 읽기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기만 가능. 뭐 매체는 뭐 고정 텍스트, 운영 주체는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 A가 있으면 콘텐츠를 그냥 전달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 소비자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 1부터 뭐 100까지 이 건달한 컨텐츠를 읽기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그걸 제공했으니까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얻고 소비를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죠? 정보를 제공한 이 A 업체가 가져가겠죠. 이게 웹 1.0이었습니다. 이 웹 1.0이 2004년까지의 시대를 웹 1.0이라고 한다면은 웹 2.0은 뭐냐? 자, 그러면은 2004년 이후부터 웹 2.0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이제 1.0일 때에는 인터넷 접속해서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전달받았다. 아까 소비자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제 수동적으로 제공받기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웹 2.0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상으로 능동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현재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사용자가 참여도 하고 공유도 하고 개방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의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웹 2.0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웹 2.0의 문제는 뭐냐? 자, 운영 주체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1.0이랑 좀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유튜브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유튜브니까 Y로 할게요. Y. 이 유튜브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저 같은 유튜버들이 생겨났는데, 이 유튜브를 무료로 보고 있는 지금 그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유튜브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제 채널을 보면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수많은 어떤 광고 영상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 영상들로 하여금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굉장히 큰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유튜브가 엄청난 이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익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금전적인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던가 그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마케팅,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유튜브
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전부 있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를 계속해서 시청하게 되고 그 광고로 하여금 유튜브는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웹 2.0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웹 2.0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그것이 이제 웹 3.0이에요. 이 웹 3.0 같은 경우에는 웹 2.0에다가 AI와 탈중앙화와 소유의 개념을 접목한 것을 웹 3.0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운영 주체가 웹 2.0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웹 3.0에서는 운영 주체가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운영 주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생겨나는 그 계약들은 A라고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A면 B다라는 뭐 수식을 넣었으면은 A가 발생했을 때 바로 B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후에 그 수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네트워크로 인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디파이라던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는 블록체인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웹 2.0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웹 3.0에서 해결을 하냐면은 운영 주체가 원래 유튜브, 아까 예를 들었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이렇게 깔고 이제 참여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와 참여자들에게 광고 노출을 통해서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유튜브라는 중앙화된 운영 체제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사라지고 웹 3.0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커뮤니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웹 3.0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님들이 아무리 영상을 봐도 구독자님들께 뭔가 혜택이 없지만 이 웹 3.0 기반의 뭐 유튜브와 비슷한 플랫폼이 있다면 영상 시청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 토큰으로 어떤 보상을 해준다던가, 영상 광고를 많이 보면 볼수록 뭔가 토큰이라던가 뭐 어떤 보상을 주는 보상책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웹 3.0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웹 3.0으로 대표되는 분산의 욕구는 탈중앙화에 의한 기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증하는 신뢰 체계보다 다수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약속이 더 힘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 글로벌 기술 투자 업계가 웹 3.0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권위 있는 개인이나 정부, 웹 3.0은 플랫폼이 잘 되면 참여한 개인에게도 보상해준다는 약속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사고 있다. 자, 여기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증하는 신뢰 체계보다 다수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약속이 더 힘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생각나거나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달러라던가 아니면 원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탄생 배경이 중앙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 안에서 틈만 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보증하는 그런 체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긴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크게 봤을 때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매니아층들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했겠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럴 때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았을 거예요. 근데 뭐 2013년, 14년 반감기도 일어나고 그때부터 차례차례로 이제 그 블록체인 씬에서 인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 뭐 제미니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그 창립자와 하버드를 같이 졸업한 그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제미니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선구자들은 12, 13년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점점 커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22년 이제 2월 시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정말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고, 점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구매력을 점점 잃어가는 달러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약속이 더 힘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이러한 특징들이 가상자산과 어떤 웹 3.0과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웹 3.0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대체 왜 P2E라는 분야가 유망할 수 있는가? 왜 이제 세력이라는 투자자는 이 P2E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어서 이 P2E에 대한 분야와 이 메타버스와 NFT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